40번부터 보면은 여기서 이제 홀수가 먼저 언급이 나와 있고 계속 어떤 홀수 갖고 문제를 풀고 있고 쌤이랑 지금 나중에 가면 좀 헷갈리겠지만 지금 x밖에 없잖아요. 미지수가. 맞죠? 그래서 그냥 어떤 홀수를 x라고 더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제는 설명을 쭉 써버리면은 어떤 홀수를 4배하여 9를 뺀 값은 여기서 끝난 거지. 어떤 홀수를 4배하여 9를 뺀 값은 얘는 어떤 홀수의 우리가 부등식이죠. 너는 그냥 일단 얘는 어떤 홀수의 2배보다 크지 않다고 한다. 쌤이랑 크지 않다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은 부등식엔 크다, 작다, 같다인데 크지 않은 거니까 작거나 같다 했죠. 얘는 얘보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기면 2x 9고 x는 2분의 9까지. 소수가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나왔던 것 같아. 4.5죠? 2분의 9는. 여기서 포인트는 이 x는 4.5보다 작은 자연수를 가지고 올 거야. 예를 들어서 1, 2, 3, 4 중에. 근데 쌤이랑은 얘를 아까 홀수로 지정하기로 했었고 홀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궁금한 거니까 4.5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홀수 3으로 가지고 가주면 될 것 같아요. 46번이 아니 4번. 4의 배수를 지금은 너네가 특징을 기억해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쌤이나 아까 해본 것처럼 어떤 홀수를 x라고 두고 홀수만 가지고 온 것처럼 얘도 그냥 x라고 다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연속하는 3개만 좀 따져보자. 쌤이랑 그때 연속하는 3개 어떻게 쓰기로 했었죠? x-1, x 플러스 1 쓰기로 했었는데 여기서 4의 배수를 x라고 놨기 때문에 쌤이 말하는 거는 4의 배수가 이렇게 이제 4, 8, 1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4의 배수를 4x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올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야. 그냥 4의 배수를 x라고 두고 싶은데 이 앞에 거랑 뒤에 거가 좀 문제네. 4의 배수이기 때문에 x-를 x 플러스 1 두면 안 될 것 같아. 우린 그거는 이제 1차이 나니까 연속하는 수여서 그런 거지. 지금은 4의 배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숫자를 3개를 봤을 때 얘가 8이야. 그럼 그 전 건 뭐예요? 4잖아. 그럼 4를 x-를 쓰면 안 되지. x-4로 써줘야지. 이 차이점. 그럼 8 다음 숫자 뭐야? 12죠. 그럼 얘도 뭐로 써줘야 돼? x 더하기 4로 써주셔야겠죠. 이 마이너스 4랑 4는 4의 배수여서 그런 거잖아. 만약에 문제가 뭐 5의 배수나 뭐 7의 배수나 이렇게 변형이 돼도 여기 숫자만 바꿔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연속하는 3개의 합이 60보다 크대요. 마사 4 지워지면서 3x가 60보다 큰 거고 3, 60 나눠버리면 x는 20보다 크다 가지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랑은 20보다 크대 4의 배수를 가지고 오는 거고 가장 작은 수가 궁금하기 때문에 24로 가지고 와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 6번 볼게요. 3번이에요? 3번? 답지? 응? 잠깐만. 연속하는 3개의 4의 배수합이 가운데 말을 못 읽었네. 쏘리. 뭐야? 쌤이랑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계산해서 여기까지 오고 x가 24까지 유추한 거죠? 20보다 큰 가장 작은 수를 이제 4의 배수 두기로 했으니까 20보다 큰 것 중에 가장 작은 4의 배수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x가 24일 때 세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둔 거죠. 그냥 쌤이랑은 이 x는 좀 문제랑 다르게 가운데 숫자를 x라고 뒀기 때문에 답은 24가 아니고 다시 거꾸로 가야 되고 문제에 맞게 풀고 싶으면 여기를 x로 설정해버리면 얘는 한 칸 더 갈 거니까 x 더하기 4고 여기는 x 더하기 8이겠네. 땡큐. 이거 놓쳤네. 가운데 말에. 다음 6번.
평균인 것 같죠? 4월, 6월, 9월의 듣기평가에서 총쌤은 일단 18개 맞았고요. 그 다음 15개 맞았고, 그 다음 몇 개 맞을지 모르겠어. 근데 몇 개 이상을 맞아야 4, 6, 9의 듣기평가 평균이 17개 이상이 되는지, 평균이니까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적이 있나? 그러니까 평균이 17이 되려면은 다 17, 17, 17이면 됩니다. 이게 더하기가 좀 귀찮으면은. 그럼 당연히 얘는 한 개 오버됐잖아. 얘는 2개 덜 맞춘 거고. 그러면 이제 딱 17, 17, 17 같은 경우는 이게 17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000이잖아. 근데 17을 기준으로 봤을 때 1 오버된 거고 2가 2개 더 맞았으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죠. 1이 부족한 거지. 얘가 플러스 1이 돼주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18개가 되면 x가 18개 이상이면은 평균이 17 이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석 풀이는 여기 계산해버리면은 33 더하기 x고 양변 3 곱해서 51까지 와버리고 51 빼기 33 해버리면은 18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8번 볼까요? 이거 좀 잘 한번 이해해서 오더 확실히 해놓자.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평균 가지고 문제가. 알겠지? 잘 보자. 남학생 20명, 여학생 30명. 남학생 평균 60kg, 여학생은 안 줬고요. 학급 전체 몸무게 평균은 54kg 이상일 때 당연히 여학생 몸무게 평균이 없기 때문에 X라고 더하겠죠. 그럼 잘 봐. 분명 여기가 56 이상이 나왔잖아. 54 이상. 그럼 쌤이랑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문제를 풀려면 54 이상. 부등식 개념에서 이상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맞나요? 그럼 얘는 뭐였어? 전체 몸무게 평균 맞나요? 그럼 여기도 무조건 뭐가 나와야겠어? 전체 몸무게 평균이 나와야 돼. 그럼 전체 몸무게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전체 몇 명이에요? 50명. 말 그대로 전체 평균 어떻게 구해? 전체 인원수의 몸무게 합을 전체 인원수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50명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 몸무게 합이 와야 됩니다. 전체 인원수에. 근데 전체 인원수의 몸무게 합은 지금 정확히 알기 어렵죠. 그럼 그걸 뭐로 구할 거냐? 어차피 전체 인원수의 몸무게라는 거는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다 더해주면 되겠죠. 남학생, 여학생 몸무게 합을. 그래서 여기는 뭐 쓸 거냐? 남학생 몸무게 합이랑 여학생 몸무게 합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몸무게 합이라는 거지 이거잖아. 어차피 저 남자 평균 60도 어떻게 나온겨? 남학생 몸무게 다 더한 거를 뭐로 나눈 거야? 총 인원수로 나눴겠죠. 그럼 남학생 전체 몸무게 어떻게 구해요? 20명 나눈 거를 평균에 곱해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너네가 어떤 점수의 총합을 궁금할 때 과목을 몇 개 본지도 알고 있고 평균을 알고 있을 때 평균이랑 과목 수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남자 몸무게 총합이 궁금하면 남자 몸무게 평균에다가 남자 인원수를 곱해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 남자 인원수 몸무게 얼마가 와야 돼? 1200이 와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여학생 몸무게 합도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너네 뭘 알고 있어? 인원수도 알고 있고 뭐 알고 있어? 평균도 알고 있으니까 둘이 뭐 해버리면 돼요? 곱해버리면 되죠. 답은 이거 부등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어떻게 풀려? 쌤 추천은 하트자로도 쪼갤 수 있기 때문에 10을 약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5만 남았죠. 오른쪽에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얘는 그대로 남았고 5를 곱했으니까 270까지 나온 거 맞나요? 그래서 3x는 넘어가면 150이고 3 약분하면 x는 50 이상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 분명 또 D 나오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 전체 평균 구하는 거 한 번만 기억해보자. 어려운 거 없어. 이쪽은 뭐야? 그냥 전체 총합을 몸무게로 평균으로 나눈 인원수로 나눈 거야. 그냥 너네 평균 구하듯이 전체 인원수분의 전체 총합. 근데 여기선 전체 총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누구로 쪼갠 거예요? 남자 몸무게 합이랑
여자 몸무게 합으로 쪼갠 거죠. 알겠지? 그 다음에 54번.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1분 동안 달리는데 소모가 6칼로리, 줄넘기가 8칼로리. 30분 동안 달리거나 줄넘기를 하여 200칼로리 이상의 열량을 소모하려고 한다. 여기서 혹시 이 말 해석할 수 있어요, 얘들아? 쌤은 30분 동안 달리거나 줄넘기를 하고 싶대. 달리거나 줄넘기. 여기서는 이제 이거나라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나라는 말. 그것도 뭐가 있을까? 게임을 하거나 독서를 한다, 이런 느낌? 게임을 하거나 독서를 한다. 그럼 이 말에는 혹시 게임만 하는 건가? 이 말의 뜻은? 아닌 것 같고. 독서만 하는 건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야? 둘 다 해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30분 동안 쌩은 약간 좀 잘 나눠서, 왜냐면 200칼로리 소모해야 되니까 이게 잠깐만. 달리기만 하면 200칼로리 소모 못 합니다. 왜? 1분 동안 6칼로리 소모할 수 있는데 달리는 거는 30분 동안 뛰기만 해봐. 그럼 총쌤은 180칼로리밖에 소모 못 하잖아. 그럼 2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하려면 어느 정도 뭘 섞어야 돼? 줄넘기를 섞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달리거나 줄넘기, 게임을 하거나 독서를 한다, 이 개념에서는 둘 다 하는 겁니다. 이거나의 개념은 둘 다. 그래서 또는이랑 같은 말이기도 해요. 또는 이것도 하고 또는 이것도 한다, 이 개념이기 때문에 말 한번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수학에서 좀 나오기 때문에. 쟤는 달리거나 줄넘기를 한다는 거는 달리기도 하고 줄넘기도 한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럼 나랑 어떻게 한번 해볼까? 30분에 잘 쪼개줘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x를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쌤이 달리기를 x분 동안 하고 해볼게요. 나는 총 운동 몇 분 할 거죠? 30분. 그럼 여기서 10분 했으면 20분 해야 되니까 30에서 10을 빼야 20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 이제 x분, 30 마이너스 x분인겨. 쌤 1분 동안 몇 칼로리? 6칼로리. 1분 동안 몇 칼로리? 8칼로리.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몇 칼로리 이상? 200칼로리 이상 소모하고 싶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x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계산이 엄청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8 곱하기 버리겠습니다. 암산 좀만 할게. 6x 빼기 8x 플러스 240 넘어간 마이너스 240. 우리 부등식의 성질이 중요하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눌 건데 그러면 음수 나누기니까 부등호가 어떻게 돼?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 최대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파악해 볼게요. 최대 몇 분 동안 달릴 수 있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20분 이하기 때문에 제일 큰 값은 무슨 말이야? 20이겠죠. 그럼 최대가 될 수 있겠지. 20분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6번. 이게 또 미지수를 두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활용은 맨 마지막 거 써주면 되거든? 뭐야? 내 걸렸어. 지금 넘겼는데 좀 오래 걸리네. 얘는 미동이 없다. 너무 좀 딜레이가 긴데? 됐다.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화물차가 몇 대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쌤이랑 x로 더 볼게. 그 문제를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1400개의 상자가 있고 대형은 120개, 소형은 50개씩 할 수 있고 총 쌤이 15대 있어. 그럼 아까랑 비슷하지 않아? 쌤은 소형 화물차를 몇 대 둔지 궁금한 거지. 근데 쌤은 총 15대밖에 못 쓴다고 했어. 그러면 대형 화물차는 15-x대를 쓰겠죠. 그러면 소형 화물차는 한 대당 50개의
운반할 수 있고 대형 화물차는 120개 운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쓰는 게 맞겠죠. 이렇게 했을 때 1400개를 배송하고 싶은 건데 이 문제 해석을 좀 잘해보면 잘 봐. 여기 부동호에 일단 1400개를 딱 운반이 되기 때문에 얘는 낄 거야, 등호는. 근데 이쪽인지 이쪽이 좀 파악해보자. 1번일까 2번일까 부동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는 1400개 의류 상자, 여기는 쌤이 화물차를 이용해서 운반하는 상자 수. 그럼 어디가 커야만 아니면 어디가 작아야만 이 문제가 성립이 될까요? 식을 잘 쓴 걸까? 우린 1400개를 배송해야 돼요. 1번, 2번일 것 같아, 주기. 찍지 말고 한번 근거를 좀 대봐서. 하은이 몇 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준영이는? 조금 어려우면 잘 봐. 오른쪽은 고정이지. 왼쪽은 막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은 2번 같은 예시 한번 쌤이랑 들어볼까? 1400은 말고 1400보다 작다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1300으로 가볼게요. 그럼 내가 화물차를 이용해서 1300개를 운반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아니지. 1300개 운반하면 안 되잖아, 쌤. 이거 배송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2번이 답이 아니고 1번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1400보다 커도 돼? 1500개가 돼도 돼? 1500개가 돼도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상자가 1400개밖에 없는데 1500개를 운반한다는 거는 이게 내가 이제 차를 좀 많이 쓸 거잖아. 그러면 약간 마지막 화물차에는 그 의류 상자가 안 들어있는, 아니 그러니까 안 들어있는 거 아니고 덜 들어있는 차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1500개를 운반했을 때 이 화물차를 구해버리면은 상자는 1400개밖에 없잖아. 그럼 100개가 비잖아요. 그 100개가 빈 만큼 화물차에 상자를 안 넣으면 돼. 꼭 화물차에 상자를 다 안 넣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많아도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적은 거는 이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 뜻은 안 되는 거고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답 한번 구해볼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걸로 한번 예시도 들어줄게. 얘 한번 풀어보자. 이상으로. 그러면 살짝 쭉 봤더니 0, 0, 0, 10 남았어요. 이거는 감안해보자. 계산해볼게. 12 곱하기 15는 쌤이 해줄게. 120에 30이니까 150 마이너스 12x 더하기 5x는 140. 그러면은 이렇게 한 대? 좀 뭐 틀렸나? 계산이 너무 안 맞는데? 15대 120개 50개 1400개 150이 아닌가? 180이군요. 아, 깝쳤다. 11이랑 15 곱하는 건데. Sorry. 180이었어. 그럼 40 남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뭐, 한 대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7 나눌 거니까 쌤 부동호 바뀐다. 그럼 7분의 40은 대략 7분의 35가 5니까 얘는 5. 얼마겠죠? 그럼 5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최대니까 몇 대겠어요? 5대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쌤 잘 봐. 얘를 5대라고 두고 10대라고 더 볼게. 그럼 얘네들이 좀 운반하는 화물 의류 상자는 총 몇 개인지 세볼게요. 그러면 5대 쓰면 쌤이 몇 개 운반할 수 있어? 250개. 10개 대형 화물차 쓰면 몇 개 운반할 수 있어? 나는 1200개. 그럼 더 하면 어때 얘들아? 1450개 되는 거잖아. 그럼 1400이 넘었네? 가능하다고. 왜요? 예를 들어서 이 대형 화물차 10대 이용한다고 했잖아. 마지막 이 10번째 화물차에 몇 개를 실어버리면 돼요? 70개를 실어버리면 가능합니다. 그냥 마지막 화물차에 꼭 120개를 다 안 실어도 된단 말이야, 쌤 말은. 의류상자가 1400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 실었다고 가정한 게 1450이니까 50개가 비어야 되잖아.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62번.
어떤 리조트의 이용요금은 4명까지 1인당 2만원이고요. 4명은 초과하면 초과 인원에 대해서 1인당 15,000원의 금액이 든대요. 17만원 이하로 쌤이 이 리조트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볼게. 일단 4명까지 기본 요금이 얼마야, 얘들아? 8만원 맞나요? 그럼 지금 여기 15,000원이 좀 거슬리긴 한데 만원단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잘 따라올 수 있으려나? 그럼 잘 봐. 일단 8만원 기본 플러스에 한 명당 추가하면 15,000원 든대. 그러니까 쌤이 만원짜리 4개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여긴 1.5x로 와주세요. 괜찮아? 여기까지? 이게 얼마가 되고 싶대? 17만원 이하가 되고 싶대. 이렇게씩 작성해주면 될 것 같아. 맞죠? 기본요금 8만원에 초과하는 인원당 1.5 15,000원씩 추가하고 총 요금이 17만원 이하까지. 그럼 1.5x는 넘어가면은 9인가요? 그럼 다시 계산하기 위해선 분수를 바꾸는 게 낫겠네. 2분의 3x는 9 이하까지. x는 3분의 2 곱해버리면은 6 이하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잘 봐. 최대 6명까지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답 6도 없어. 왜 그런 거냐? x 누구였어? 추가 인원. 문제에서 뭐래 얘들아? 리조트를 이용하고 할 때 최대 몇 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추가만 6명이지 원래 몇 명 있었어 우리 4명당 2만원에서 4명 먼저 들어가 있었잖아. 둘이 더 해줘야 돼. 10명으로. 66번 볼게요. 원가 정가 어렵죠? 근데 상문제니까 더 어렵겠네. 가봅시다. 어느 가방의 원가야. 일단 잘 보자. 우리가 이 퍼센트지를 할인하거나 뭐 이익을 붙였을 때 추가할 때 몇 퍼센트인지 주죠? 이 원가처럼. 근데 여기를 숨겼어. 그럼 이제 뭐가 어렵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원가에 뭐 20% 이익을 붙이자 해가지고 120을 곱하잖아요. 그냥 이 X를 숨긴 거야. 그럼 뭐도 없냐? 얘도 없습니다. 원가도.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미지수를 하나 더 설정해야 될 것 같아. 문제를 잘 풀려면은. 하나 부족해. 퍼센테이지가 이제 X가 돼버리면은 원가가 좀 애매해버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글로 써도 되긴 하겠지만 쌤은 그냥 문자로 두고 풀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보아하니까 원가가 필요하거든요. 미지수로. 그래서 얘를 A라고 두고 설정해볼게요. 그럼 가보자. 일단 나랑 정가 먼저 구해줘야 될 것 같아. 정가는 원가에 25%의 이익을 붙인 거기 때문에 A 곱하기 100%에 25% 붙여버리면은 125% 됐어요? 이 정가예요. 근데 쌤은 지금 정가에서 조금 할인했죠? 할인된 금액 얼마 할인했냐면은 X% 깎았다고 했어. 이게 제일 중요해. 혹시 우리 10% 할인하면은 몇 퍼센트로 팔고 있는 거죠? 90% 팔고 있는 거 맞잖아? 만약에 15% 할인하고 있어. 그럼 쌤은 100%에서 15%를 뺀 85%로 팔고 있어야 되잖아. 맞지? 이해가지? 그럼 여기서 포인트. 얘가 지금 정가인데 여기서 몇 퍼센트 할인하자고요? X%. 그럼 여기에 X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10이면 100 빼기 10이어서 90%인 것처럼 뭐 써줘야 돼요? 100 빼기 X를 써줘야 돼요. 아, 저기 좀 X가 좀 헷갈리긴 하죠. 이게 지금 쌤이 판매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됐어요? 근데 할인하여 판매하려고 한다. 손해를 보지 않고 판매하려고 할 때, 잘 보자.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 다시 말하면 이게 찐 정가겠죠. 근데 지금은 손해를 보지 않고 싶대요. 그럼 손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이기지 않겠어? 내가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손해라는 건 이익, 돈인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는 돈을 못 벌어도 돼요. 마이너스 빵꾸만 안 나면 돼. 그럼 다시 말하면 쌤이랑 이익 어떻게 구하죠? 정가에서 원가를
빼야겠죠? 이 이익, 이 돈 버는 게 뭐가 빵원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다. 빵원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좀 말이 안 되지만 돈을 안 벌어도 돼. 그럼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일단. 오케이? 근데 돈을 벌어도 되잖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가 아니다 이 말이야. 작다가 아니다. 작지 않다. 오케이? 그러면 크거나 같다 내용이잖아. 맞아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원가를 뺐을 때, 정가에서 원가 뺐을 때 이게 0 이상이다. 이거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봐. 내가 아까 A를 안 뒀으면 무지가 어렵다고 했었죠. 여기서 A를 쌤이랑 이제 지울 겁니다. 아, 그럼 여기가 뭐가 남습니까? 1이 남죠. 나는 이제 이 부등식 풀면 될 것 같아요. 쌤이 좀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여기를 계산하는 거 좀 오바 같고요. 여기를 일단 약분 정도 해볼게요. 100분의 125니까 이제 이 25라는 게 100도 25가 있거든요. 아시죠? 왜? 4 곱하기 25가 100이야. 125는 100에다가 25를 얹은 거기 때문에 얘는 25 곱하기 5고 또 약분돼 여기가 4분의 5로. 그럼 여기서 또 곱하기 하냐?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쌤 그냥 이 마이너스 1이 거슬려서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계산하는 걸 그냥 쌤 거를 따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를 통분한 다음에 또 400분의 400까지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4분의 5도 거슬리잖아요. 양변에 5분의 4 곱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대각선의 곱 써주시고요. 이 부등식에서 대각선의 곱은 좀 중요한 게 쌤이랑 대각선의 곱은 얘들아 왜 쓸 수 있냐면은 그냥 100이랑 500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양변에. 대각선 곱의 의미가. 그럼 여기다가도 500을 곱할 거고 여기다가도 500을 곱하면은 어떻게 대각선의 곱이 써지는 거냐? 이렇게 곱해서 여기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서 여기로 오는 거고요. 쌤 말은 이렇게 곱해서 일로도 올 수 있어 잘하면은. 이렇게 곱해서 일로도 올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쓰면은 대각선의 곱이 틀려버려. 그래서 부등식에서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곱했을 때 분자 쪽으로 넘어와야 되고 이렇게 곱했을 때 분자 쪽으로 넘어와야 돼.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좀만 할까요? 마이너스 5x 나올 거고 500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100까지. 그럼 조심해야죠. 양변에 마이너스로 나눠버리면은 x는 20 이하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쌤이랑은 이제 20%까지는 할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더 할인해버리면은 빵꾸 나버리는 거고 20보다 좀 적게 하면은 쌤 돈을 좀 벌겠죠. 이 차이입니다. 알겠죠? 최대 20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 한 문제는 말이 좀 기네? 천천히 해볼까? 정수기를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구입 비용과 유지비, 대여할 경우는 대여비가 든다고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집에서 뭐 정수기를 대여할 일이 있으면은 뭐 너네가 계산해봐도 나쁘지 않겠죠. 엄마한테 물어봐서. 근데 보통 대여하는 게 좀 이득이긴 하거든. 왜냐면 또 지출이 엄청 크잖아. 64만 원. 맞아요? 뭐 좀 체감이 안 날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면서 또 해보면 또 이제 이해가 갈 텐데 1번부터 보면 뭐 하고 싶다 얘들아? 구입하는 경우에 비용이 궁금하대요. 그럼 일단 구입하면 얼마 들어? 64만 원 들죠? 또 만원 따위 생각해 볼게요. 64만 원 플러스 한 달 동안 이제 매달 유지비가 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러면 일단 X 만 원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그냥 답은 이렇게 안 쓰이실게요. 왜? 내가 만 원짜리 생각해버린 거기 때문에 64만 원 더하기 만 X 써있을 건데 우리가 편의상 만 원을 묶은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 대여하는 경우는 매달 3만 원씩 3X 만 원 들겠죠. 그럼 이제 3번 답은 이게 이제 유리 그 내용이잖아. 정수기를 구입하는 게 유리하려면 정수기를 몇 개월 이상 사용해야 되는지, 정수기 구입하는 그 금액은 64 더하기 X 만 원이고요. 대여하는 건 3만 원, 3X 만 원이죠. 그러면
얘가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거는 더 싼 거를 의미하겠죠. 그럼 구입한 게 더 싸려면은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그럼 이항하면은 2x는 64고 x는 32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잘 봐야 되나?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화가 더 나을 수도 있어. 왜요? 32가 x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33개월 이상 사용해야 이득인 겁니다. 그럼 33개월은 어느 정도예요? 거의 3년이잖아. 그러면 하나의 정수기를 사서 3년 넘게 써야 이제 좀 돈을 버는 거야. 그럼 3년 뒤면 또 얼마나 좋은 게 나오겠어. 맞지? 그냥 대화하다가 다시 또 새로운 거 대화하는 게 더 이득일 거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문제쌤이 얘기하죠. 부등식은 중요한 게 방정식은 는 0이어서 그냥 x는 땡땡땡 걔를 구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부등식 같은 경우는 답은 쌤이랑 초과로 구해놓고선 문제에선 뭐 써달래? 이상으로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32개월이 아닌 거 아시죠? 마지막 해를 해석해서 답이랑 끼워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32 초과니까 33개월부터니까 33개월 이상. 오케이? 그 다음에 70번. 이거는 이제 너네도 쓸만하겠다. 버스, 충전카드, 뭐 지하철 이런 거죠. 쭉 읽어보고 밑에 박스로 가볼게. 지민이가 충전카드 또는 시티패스를 이용하고 싶고요. 지하철 1회 요금은 1,000원이고요. 4일 동안 지하철을 몇 회 이상 이용해야 시티패스가 좋은지. 지하철 1회 요금은 1,000원이야? 충전카드로 이용하는 거겠죠? 이 베이스입니다. 4일 동안 이동할 거고요. 1회 쓸 때 1,000원 이용하는 거고 충전카드. 여기는 시티패스. 뭐가 더 쉬울까? 시티패스? 쌤은 4일 동안 여행할 건데요. 그럼 시티패스에 4일권 끊을 거야. 얼마 금액 들어? 32,000원. 두 번째, 충전카드는요. 일단 3,000원으로 사야 되고 필요한 금액만큼 충전 가능하면 요금은 10% 할인한대요. 그럼 혹시 1,000원에 10% 할인한 금액 얼마일까요? 10%는 그냥 10분의 1이야. 10 나눠주면 돼요. 100원이죠. 100원을 할인해 줄 거니까 1회당 얼마나? 900원 들겠죠. 그러니까 쌤은 3,000원 플러스 한 번 이용할 때마다 900원씩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솔직히 별로 이용 안 할 거면 충전카드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시티패스는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겠죠. 문제에서 답은 뭐 구해달라고 했어요? 시티패스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돈을 내는 과정에서 유리하다는 거는 더 싸다. 그럼 900x는 29,000원. 아하. x 나눌 건데 이거는 나누기 좀 해볼까요? 3, 9, 27 2, 9, 18 얘는 32점 땡땡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는 자연수 개념이잖아. 뭐 이용하다 마는 거 없잖아. 0.5회 이런 거 없잖아. 무조건 1회, 2회, 3회니까 32점 땡땡땡보다 큰 거니까 33회부터는 써야 시티패스가 유리한 거죠. 얘도 이제 아마 이상이라고 써있나요? 문제에? 몇 회 이상을 이용할 거냐 물어봤기 때문에 33회로 가지고 와줘야 돼. 알겠지? 그 다음 거 볼까요? 70번이냐 72번이냐 72번 볼게요. 예시가 엄청 많죠? 이번엔 친구랑 고기 뷔페를 가고 싶대요. 고기 뷔페 1인당 이용요금은 12,000원이고요. 다음과 같은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고 몇 명 이상부터 통신사 제휴카드를 할인받는 것이 유리한가? 지금 다 문제를 보아하니까 그냥 제일 친한 친구 3명이랑 같이 가면은 오른쪽 게 낫지. 근데
친구가 좀 많이 데려가고 싶어. 한 10명 정도 데려가면 뭐가 이득일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요? 이 생일 이벤트는 10명 중에서 3명만 60%, 나머지 7명은 제 가격을 내야 돼요. 근데 통신사 제휴카드는 10명 다 할인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죠? 가보겠습니다. 얘 좀 더 어려울 것 같아. 식 쓰는 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고요. 통신사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가볼게. 나는 친구 X명 데려가고 싶어. 근데 X명 다 금액이 얼마야? 일단 12,000원이죠. 근데 통신사 제휴카드 할인하면은 20% 깎아준대요. 그러면 20%를 할인한다는 거는 나랑 80% 내고 금액을 쓴다고 하는 거겠죠? 80% 내고 밥을 먹는다는 얘기 있고, 생일자 이벤트는 3명만 60% 할인이야. 잠깐만. 60% 할인이니까 40 내고 먹겠네요? 그럼 여기 플러스. 왜? 우리 X명 친구 데려오는 거잖아. 그 중에서 3명만 할인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X명 친구 말고 나 포함 X겠다. 맞죠? 나 포함 X로 가보자. 같이 간 인원수, 고깃집에 가는 인원수 나 포함이야. 그럼 여기에 누가 와야 되냐? 친구 X명 중에서 3명을 제외하고 X 빼기 3명은 제 가격을 내고 먹어야겠죠. 생일자 이벤트까지 되십니까? 마지막 문제답 뭐야 얘들아? 누가 더? 통신사 제휴카드로 할인받는 것이 유리하고 싶은 거니까 통신사 제휴카드가 더 싸야겠죠. 그러면 혹시 지금 잘 보면은 항이 몇 개야? 3개. 근데 혹시 항이 다 12,000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양변에 다 뭐로 나눠도 돼? 12,000원으로 나눠도 돼. 가능하겠어? 이해 갔어요? 그럼 좀 편해지지. 아, 다행이다. 가볼게요. 일단 약분할 수 있고 최대한 약분해볼게. 15, 4로 약분되겠죠? 2 약분하면은 여긴 5분의 4x고요. 여기도 10 약분하고 5분의 2겠죠? 근데 5분의 2랑 3 곱할 거니까 5분의 6까지 써주시고요. 그 뒤에 거는 1로 약분됐으니까 없어졌으니까 x 빼기 3까지. 쌤은 플러스를 좋아하니까 넘기겠습니다. x 빼기 5분의 4x니까 5분의 1x고요. 5분의 6이랑 마이너스 3 넘어갈 거니까 3 빼기 5분의 6까지. 쌤이랑 계산하자. 3은 얼마예요? 5분의 15. 그럼 5분의 15랑 6 뺄 거니까 얼마예요? 5분의 9. 그럼 여기서 양변을 5로 5를 곱해버리면은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10명부터는 통신사 제휴카드가 싼 것 같습니다. 됐어요. (74번) 볼게요. 이것도 중요해. 이거 재밌지?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야. 알겠죠? 기억해줘. 한 사람당 1,500원이고요. 50명 이상 단체는 한 사람당 1,200원을 할인해주고요. 50명 미만 단체가 몇 명 이상부터 50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 기억나시죠? 50명이 안 왔는데도 단체권을 사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더 싸니까. 그러면은 50명 단체권 먼저 금액 구해보겠습니다. 50명 단체권 금액은 한 사람당 1,200원 깎아준대요. 근데 제 가격을 내면요, 몇 명 온지 모르겠지만 1,500원씩 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단체권을 사고 싶은 거는 더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더 싸다, 작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할까? 일단 100 확실하게 나눠버리고, 이렇게 5도 약분 되겠죠? 야, 다 약분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약분돼. 한번 천천히 해봐. 집 가서. 그래서 40 남았습니다. 그냥 41명부터는 50명 단체권을 사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 거죠. 84번 볼게요. 오, 도영은 스무스하게 넘어가셨군요.
오, 일단 풀기 싫은데 얘는? 이거 알지? 뭐 BMI 이런 거 알잖아. 비만도 이런 거 맞지? 표준 체중 이런 거 있고, 비만도가 120% 이상인 게 비만이라고 할 때, 키가 170 이상인 성인의 현재 체중이 몇 킬로그램 이상이면 비만이 되는지 궁금하다. 일단 여기서 아마 또 이상을 물어봤고, 현재 체중이 몇 킬로그램 이상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현재 체중을 한번 X라고 접근해 볼까요? 그게 맞을 것 같아. 딱 쓸 게 없죠? 그럼 보자. 우리가 이 비만도를 쓸 건데, 비만도가 표준 체중분에 현재 체중을 곱해서, 현재 체중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을 때 120% 이상이 되는 비만이 된대요. 여기까지 가능하십니까? 저 퍼센트가 걸리네. 잠깐만. 비만도. 퍼센트. 100%. 비만도가 120% 이상이면. 잠깐만. 아니, 이건 식 아닐 것 같아. 잘 봐. 쌤이 하는 비만도가 맞으면은 아닌데? 비만도가 보통 이제 20. 맞을 수도 있나? 잠깐만. 일단 보자. 잘 봐. 100을 곱해서 120이 나온다는 건 일단 아니 미안, 맞을 것 같아. 잘 봐요. 일단 위에 걸 좀 힌트를 얻으면은 이 표준 체중의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비만도의 단위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퍼센트로 나온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나 지금 구하고 싶은 이 표준 체중분의 현재 체중이 몇 킬로그램 이상, 이 비만도를 구했을 때 120% 이상이 되는 현재 체중이 궁금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나랑 지금 문제를 풀 때 여기를 작성해 버릴 거기 때문에 쌤은 답을 어디까지 와주고 싶냐? 그냥 양변에 100을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와볼게요. 왜냐면 100분의 120은 좀 계산하기 쉬우니까. 00 지워주시고요. 10이니까 약분하면 5분의 6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뭘 구할 거냐? 이거 두 개 구하겠습니다. 표준 체중은 문제 나와 있었어. 왜? 성인 키 170이기 때문에 170 빼기 100 하면 70. 70 곱하기 0.9 하면 79, 63입니다. 이거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아까 쌤이랑 말한 대각선을 곱하면 한번 천천히 해볼까? 어떻게 하자고 했어? 대각선을 곱할 건데 부등식에서는 분자 쪽 라인으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분자 쪽 라인으로 내려가자고 했어요. 63, 18, 66에 36, 378. 그럼 x를 양변을 5로 나눠버리면은 5분의 378이고요. 쌤이 최대한 빠르게 암산을 해주면은 7, 5, 35, 28 남았죠? 5, 25, 3 남았죠? 6, 5, 30, 75.6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중이 몇 킬로그램 이상이어야 75.6 이상이어야만 비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8번 볼게요. 거속식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쌤이랑 이 그림을 이용해서 그려보고 싶고, 400km 떨어진 휴양지를 여행 가는데 달리다가 도중에 시속을 줄여 달렸습니다. 쯤은 6시 30분 전에 도착을 하였다. 아하.
잘 보자 얘들아. 혹시 문제도 궁금한 거는 80km로 달린 거리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여기 x라고 둘게요. 그 문제에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했어. 여기 뭐라고 쓸 거냐면은 둘이 더해서 400이라고 했으니까 400-x입니다. 그럼 잘 봐. 속력 알려줬고 거리 x 써버렸어. 그럼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6시 30분 전에 도착하고 싶대요. 일찍 도착해도 돼요. 그러면은 쌤이나 총 몇 시간 걸렸는지 구하고 싶은데 출발한 시간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 뭐라고 써 있어요? 정오에 출발했대요. 그럼 정오는 우리 몇 시죠? 오전 12시가 정오 맞죠? 그래서 12시에 출발해서 8시간 30분 이내에 오고 싶은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걸린 시간이 8시간 30분 이내면 됩니다. 그럼 다 같이 또 기억해줘야 되는 거. 시속,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30분도 시간으로 바꿔주십시오. 30분 몇 시간이죠? 2분의 1시간. 그래서 6시간 더하기 2분의 1시간이니까 2분의 13시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바로 식 써버리면은 속력분의 거리. 얘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는 그냥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과감하게 80, 60의 최소 공배수 곱해버리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240 나올 것 같아요. (12에 2 곱하면 24에 10 곱할 거니까 240. 양변에 240 곱할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240 곱하면 3. 240 곱하면은 4 남죠? 여기는요 240 곱해버리면 암산이 안 되는 어렵네. 그 다음 걸 못하겠다. 곱하기 해보자 우리. 13 곱하기 120은 13 곱하기 11을 한다면 0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뒤에 26에 13 1, 5, 6이니까 1560까지. 여기는 암산해볼게 얘들아. 3x 빼기 4x 1400이니까 넘어간 마이너스 잠깐만 1600이니까 넘어간 마이너스 1600 마이너스 40. 양배 마이너스 곱해버리면은 40 이상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다음 중 80km로 달릴 거리가 될 수 없는 거. 무슨 의미죠? 잠깐만. 부등식에서 틀렸나? 계산 안 틀리지 않았어? 잠깐만 이거 다시 한번 해석해볼까? 지금 잘못 해석했나? (80km) 속력 우리 이만큼 달려서 이게 총 걸린 시간. 근데 6시간 30분 전에 도착하려면은 걸린 시간이 더 작으면 되잖아. 작아야 덜 걸린 거니까. 그럼 답이 40으로 나온 거 보니까 1번인가 답은? 부등식에서 부등호에서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해석해볼까? 잠깐만. 400km. 정오에 출발해서 80km 달리다가 도중에 60km 달려서 오후 6시 30분 전에 휴양지에 도착하고 싶다. 80km로 달린 거리가 될 수 없는 거. 아니면은 이 말일 수도 있겠다. 답은 안 틀린 것 같은데 이 부등호에서 선생님 좀 저걸 헷갈렸네.
이내가 아니고 오후 6시 30분 전에 도착하고 싶은 거네. 무슨 말이야? 이 등호는 쌤이랑 이 400km 달린 시간이 6시간 30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등호는. 근데 저 말이 전이니까 6시 30분에 도착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전에 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2분에 13시간이 걸리면 안 되죠. 그럼 등호를 빼버리면은 40초가니까 40분 빼줘야겠네. 전에니까 이렇게 스케줄이 맞을 것 같아. 한글에 당했네. 4개 남았으니까 빨리 하고 쉬어볼게요. 보자. 수민이가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올 때는. 근데 거리가 다르고. 그럼 어떻게 써볼까? 그냥 이렇게 거리로 가볼게, 얘들아. 아니. A에서 B까지 갈 건데, 갈 때는 시속 3km. 근데 올 때는 1km 더 멀고요. 시속 4km로. 근데 몇 시간 이내? 그러니까 지금 이내랑 헷갈렸어, 쌤이. 2시간 이내에 오고 싶어요. 이내는 2시간 덜 걸려도 되고 2시간 걸려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보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쌤은 산책한 거리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얘를 X라고 둘 거고요. 올 때는 좀 멀리 왔잖아. 어떤? 1km 더 먼 거리로. 그래서 아까랑 거의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바로 식 써버리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구해볼게요.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이게 몇 시간 이내? 2시간 이내. 아까보다 좀 훨씬 쉽죠? 3, 4니까 12 곱해버릴게. 4x x 더하기 24까지. 그래서 12를 최종 배수로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4가 없기 때문에 4x 곱해버린 거고 3 곱하기 x 더하기 해버린 거고 최종 배수인 12를 오른쪽 바로 곱해버린 거죠. 몇 번 계산 해보면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7x고요. 3 넘어가면 21입니다. x는 3 이하. 그러면 최대 3km까지 걸을 수 있는 거죠. 은성이가 갈 때는 분속 80m, 올 때는 분속 60m로 걸어서 편의점까지 다녀오려고 한다. 집에서 편의점까지 거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물건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 5분을 포함해서 40분 이내에 다녀오려면 편의점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이게 딱 지도를 켜봤는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편의점 거리가 있는 거야. 근데 뭐 얘는 물건이 별로 없고 이리로 갈수록 물건이 많아. 그럼 얘를 갔다 오고 싶은데 너무 멀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물건 사는 거 5분 빼고 35분 안에 쌤은 몇 미터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적용해볼까요? 집에서 어느 편의점인지 모르겠지만 이 거리가 X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갔다 오는데 35분 안에 오셔야 되고 갔다 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올 때도 이 거리를 이용할 겁니다. 근데 속력과 좀 달라졌어. 어떻게? 80m, 60m. 됐어요? 그럼 볼까요?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그럼 좀 아까 같은 또 불상사가 일어나겠는데 80, 60이니까 240 때려버리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240이니까 4가 아니 잠깐만 240이니까 3이 없나요? 얘는 240이니까 4가 남겠죠? 쌤은 곱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7x죠. 오른쪽에 혹시 뭐 보이십니까? 35 곱하기 240 중에서 뭐 보여? 35 보이시죠? 이렇게 약분 먼저 할게요. 5 곱하기 240 1200m. 그럼 35분 내에 갔다 오려면은 1200m까지는 갔다 올 수 있어. 그럼 누구랑 누구밖에 안 돼요? A랑 D밖에 안 되겠죠. 맞나요? 94번 볼게.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요. 형은 동쪽, 동생은 서쪽. 다시 말하면 동쪽과 서쪽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둘이 움직이는 거리를 다 더해서 2.1km 이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터니까 쌤은 그냥 바꿀게 이거 2100m로. 그래서 여기서 형이 걸은 거리랑 동생이 걸은 거리의 합이 2100m 이상이 되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는 시간이 안 줬지만 시간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한 거예요. 둘은 움직인 시간이 똑같아.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와버린 거죠.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동생이랑 형이 움직인 거리를 더해서 몇 킬로미터? 2100m 이상이 돼주면 되겠죠. 35, 21, 7의 배수죠. 5로 약분할까요? X는 6 이상. 6분 이상 달려야만, 6분 이상 걸어야만 서로 떨어진 거리가 2.1km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6번. 350g에 설탕 50g 넣어서 만든 설탕물이 있다. 지금 쌤이랑 저거 농도부터 먼저 구하고 가볼게. 잘 봐. 물 350에 설탕 50 넣어버리면 400g. 근데 400g에 50g이 들어가 있는 거고 100을 곱하면 농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4분의 50입니다. 어우, 쌤은? 근데 이게 중요한가? 일단 농도가 12.5여서 그냥 볼게요. 물을 넣을 거예요. 근데 물을 넣는데 설탕물이 아니고 물을 넣을 거야. 물을 넣었을 때 얼마가 되고 싶대요? 농도가 8%가 되고 싶대요. 오케이, 잘 봐. 2야. 그럼 나는 농도 공식을 풀 거야. 똑같아. 이 필요 없었어. 미안. 소금물 400g에 뭘 얹었어요? 물 Xg 얹었어. 근데 물을 넣었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안 바뀌어요. 소금 50g 그대로. 여기다가 100을 곱하는 게 농도야. 근데 새로 생긴 이 설탕물의 농도가 몇 퍼센트 이하? 8% 이하 되고 싶대요. 시끝입니다. 나랑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냐? 분자 먼저 곱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100 곱하기 50, 5천. 그 다음에 이 400 더하기 X는 양변에 곱해서 없애기로 했어.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8X고요. 3200 넘어가면 얼마 나옵니까? 1800 나오겠죠. 암산은 안 될 것 같고요. 천천히 약분해 볼까요? 2 먼저 약분하면 900. 2 또 약분하면 450. 2 또 약분하면은 225. 225g 이상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소니까 225g. 라스트. 이것도 많이 나오죠? 두 개의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8% 이상인, 야, 근데 애들 어렵다. 잘 봐. 일단 생각을 해보면 어렵진 않거든요. 그림만 그리면 약간 대략 감은 잡힐게요. 두 개 섞어서 뭐 만들고 싶대? 농도가 8% 이상인 소금을 600g 만들고 싶대요. 문제에서는 6% 6이요? 6% 소금을 최대 몇 그램 섞어야 되는지. 그럼 잘 봐. 둘이 더해서 600 나와야 되잖아요. 몇 그램이겠어요? 600 마이너스 X. 문제 양아치입니다. 조금. 일단 이 정도까지 플러스 끝 잡아줘. 이 소금물이랑 이 소금물 더해서 얘가 만들고 싶은데 이 새로 생긴 소금물은 농도가 8% 이상이다. 어쩔 수 없이 또 농도로 풀어줘야 될 것 같아. 8%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럼 농도 공식 써보겠습니다. 그 농도 뭐였죠, 얘들아?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럼 소금물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금물 얼마예요? 600이요? 그럼 이제 뭐가 어렵냐? 소금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금이. 소금은 지금
이 첫 번째 플라스크에 소금 가지고 가볼게요.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게 양아치야, 소금물이. 여기까지 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얘 뭐로 식 쓴 거야, 얘들아? 농도로 식 쓴 거야. 식이 더러운 거야. 소금물분에 소금 가지고 온 거고요. 얘는 100 곱한 거야. 농도 공식이니까. 이쪽 소금은 누구 소금이야? 6% 소금. 여기 소금 누구 소금이야? 얘 소금. 됐어요?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쌤이랑 계속 연습했잖아. 뭐였어? 이렇게 그냥 둘이 곱하고 얘는 1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해버리면 항이 두 개잖아? 100을 곱하면 더 좋죠. 남은 놈은 이렇게 지워졌으니까 6x만 남았고요. 100 곱했으니까 12에 600 마이너스 x만 남았고 600 곱했으니까 4800까지. 암산 좀 할까요? 6x 빼기 12x 12 곱하기 6은 72거든? 7200이야. 넘어가면 마이너스 7200.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2400 나올 것 같아. 그럼 또 마이너스 6이나 마이너스 14가 연관이 있죠?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부동호 바뀌면서 400g 될 것 같습니다. 400g 이하니까 최대 얼마까지? 400g까지 섞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